안녕하십니까. 우리 절기입니다. 김무성의 야바이 정치의 핵심은 같은 편을 내세워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40년을 속여도 여전히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김무성이가 우리 우파 국민을 속이고 완벽하게 김무성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김무성과 박지원은 한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류 땡땡 세력입니다. 자, 결국 여야가 한편이고, 자,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한편이고요. 김무성과 홍준표가 한편입니다. 자,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가 한편이고요. 친윤이라고 내세운 모든 권성동이나 이자들이 바로 김무성 졸들입니다. 한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결국은 어땠습니까? 윤핵관이라는 자들이 윤석열을 계속 이용하고 밑에서 윤석열을 조정했으니까 결국 김무성과 윤석열은 한편이었죠. 자, 명태균과 강혜경은 한편이었습니다.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강혜경과 싸우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지금 내려앉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서만 모두 내려앉힌 것입니다. 결국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태균과 강혜경은 그냥 한편이라고. 이 둘을 내세워서 결국 이 둘은 뭐 잠시 감옥에 가 있습니까? 나옵니다. 결국 이 둘은 어떻습니까? 이 둘의 싸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쫓아냈죠. 또 봅시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한편입니다. 김문수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재원이가 있었죠. 한덕수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정현이 있었죠. 둘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김무성 직속절개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김문수와 한덕수가 한편인데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김문수와 한덕수가 서로 싸우는 척 한동훈을 후보 못되게 내쫓았죠. 자, 보세요. 김용태와 송은석은 한편입니다. 자, 결국 김용태가 권성동해가 한편이었죠. 권성동해는 쫓겨났습니다만은 김용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한계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을 먼저 얘가 치고 나와서 지금 임기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태와 송은석 원내대표된 애도 한편이죠. 모두가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모두가 김무성 졸들이 지금 지도부가 된 것입니다. 김용태를 쫓아냈어야 되는데 권성동하고 김용태가 친한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을 가지고 미리 치고 나와버리니까 친한계들이 김용태도 같이 물러나라고 했어야 되는데 친한계들이 그냥 김용태를 밀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죠. 자, 송은석과 이현석도 한편이었습니다. 누구 안 되게? 친한계 김성은이가 안 되게끔 송은석과 이현석이 한편이 되어서 중립표를 이현석이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송은석과 이현석도 한편이죠. 결국 김무성 직속졸입니다. 자, 이현석은 중립표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친한계인 김성은은 왕따시킨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에서도 친한계 3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김무성계, 친김무성계가 30명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딱 47명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중도가 누구를 택했나요? 47명 중에서 16명, 17명은 이현성을 택한 것이고요. 나머지 중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송은석으로 갔죠.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김무성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조중동과 김무성은 한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결국 인류 땡땡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고 나니 오늘 또 보세요. 오세훈이가 누구를 초청해서 밥을 먹었습니까? 자, 보세요. 오세훈이가 김재섭, 이준석, 김용태를 불러서 식사를 했답니다. 결국 어때요? 다 한편입니다. 오세훈도 김무성 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무성이가 모두 드라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이는 한 명만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친한계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만 내쫓으면 모두가 김무성 졸개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한동훈이는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결국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 주식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자, 결국 그 직원들, 당직자들이 모두 김무성 졸들이기 때문에 바지사장 황우여도 내세워놨죠. 한동훈이가 여기서 아무리 들어가서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김무성이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모두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김무성계가 최종적으로는 이준석을 계속 밀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이를 계속 밀 텐데, 자, 이준석이는 정말 악의 세력입니다. 자, 이준석 반대 세력이 한동훈이죠. 하늘 세력이 한동훈인데 결국 여기서는 이준석과 한동훈의 싸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둘 다 사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한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분을 김용태가 치고 나와버렸죠. 이거 다 모두 뒤에서 김무성이가 시킨 것입니다. 친한계들은 국민의힘에서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친한동훈계가 이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김용태가 그 명분을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친한계에서는 김용태도 물러나고 오히려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다시 뽑았어야 되는데 김용태가 친한계들이 원하는 것을 치고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친한계들이 김용태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김용태도 같이 물러나게 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김용태도 권성동하고 한편이니까 무조건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김용태가 임기 연장용으로 친한계들이 원하는 그 개혁안을 치고 나와버리니까 친한계들이 김용태를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의 수를 아직까지도 친한계들은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 김무성이가 모두 이 드라마를 쓰고 있는 사실조차를 모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한덕수와 김문수와 서로 싸우면서 하루아침에 후보가 막 바뀌는 그 명분을 한동훈계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의 명분도 김문수가 물러나야죠. 당연히 이것을 한동훈계에서 그냥 바라만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가지고 있던 이 명분을 김용태가 오히려 같은 편에 치고 나오니까 임기 연장 명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거기에 말려든 것입니다. 친한계가. 결국 친한계가 명분을 빼앗기 버렸죠. 누구한테? 김용태한테. 그러니까 김용태가 자연스럽게 지금 임기 연장된 것이고요. 결국 김용태와 송은석이 지금 똑같은 편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편이 지금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드라마를 잘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친한계에서는 정말 어렵게 됐죠. 결국 송은석과 김용태는 둘 다 김무성 졸개이기 때문에 김무성 뜻대로 이제 앞으로 모두 착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송은석이가 원내대표 당선 인사에서 무조건 개판은 지도부에서 한 명도 넣지 않겠다고 미리 아예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저들이 당원 당규도 바꿨죠. 개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개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들은 친윤을 뽑았습니다. 왜? 친윤은 윤석열만 버리면 자동적으로 윤석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하나하나 지금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가 김무성이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데 송은석이 당선 인사에서 무조건 개파는 지도부에서 한 명도 넣지 않겠다고 이미 당선 인사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친한계에는 한 명도 지도부에 넣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문수는 에드벌룬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특검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1% 지지율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가서 박살날 것 같으면 아마 김무성이는 한동훈한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한번 시켜주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친한계 30명, 김무성계 76명, 77명 아닙니까? 결국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겠죠. 결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면 한동훈은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김무성이는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이준석을 당대표 시켜서 이제 총선 때는 이준석이 당대표 돼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3특검을 잘 이겨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면 이번에 바로 김문수를 그냥 에드벌룬 띄워놓고 이준석을 합당시킬 것입니다. 이준석을 합당시키기 위해서 저는 송은석을 뽑았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준석도 며칠 전에, 이틀 전입니까? 집단 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는 이준석한테 합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빚쟁이가 됐잖아요. 결국 이준석을 국민의힘에 합당시켜야만이 빚도 국민의힘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합당하기 위해서
단일 지도체제로 바꿨고 지금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이를 국민의힘에 합당시켜서 한동훈과 당대표 경선을 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김문수는 저는 애더블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 경선에 가더라도 이준석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당직자들 여의도 연구원 모두가 김무성 사원입니다. 그리고 바지사장 내세운 황우여가 바지사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선관위원장입니까? 아마 그거 맡을 것입니다. 몇 개 여론조사 정해서 여론조사하고 그 합산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냥 지네들끼리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당시 부정으로 이준석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기는 힘듭니다. 김무성이가 유일하게 지방선거 써먹고 버릴 때 그때 한동훈을 일부러 김무성이가 당선시켜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이가 지방선거에서는 한번 한동훈이를 당대표 시켜주고 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당에서 권력을 가지려면 총선을 앞두고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권력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시켜주면 그것은 써먹고 버리는 효과죠.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참패할 것 같으면 한동훈을 대표 한번 시켜줄 것입니다. 만약에 김무성이가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한동훈이가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패가 아니라 승리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로 한동훈이를 당대표 시켜주지 않겠죠. 바로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이준석을 당대표 부정이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대표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에서 일회용 한번 써먹는 용으로 당대표 한번 시켜주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모두 김무성 절로 다 뭉쳐 있고요. 지금 이번에 중도 47명이 모두 김무성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딱 30명만 친한게 김성훈을 택했다는 것은 결국 중도층 47명이 모두 김무성 손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을 보면은 김무성이 당선시키고 김무성이 끌어내리고 모두 다 했죠. 이것은 이제 조중동과 함께 했는데 김무성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중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헌이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조중동 사주들이 김무성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김무성을 돕는 것입니다. 자, 김무성 플러스 박지원이가 모두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든지 이재명도 사실은 김무성이나 박지원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언제든지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이재명이는 적당히 아마 박지원을 견제하면서 그래서 이재명이가 다리는 다 잘라도 박지원은 자르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아는 것이죠. 박지원은 살살 달래서 가는 것이지 박지원이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김무성을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40년 동안을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 그 사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두 김무성이 다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무성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게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동훈은 이 참 창당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데 창당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김무성 지도 나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창당해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창당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동훈이는 유일하게 트럼프가 밀어주면 됩니다. 한동훈이는 유일하게 그냥 창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가 밀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창당을 해야지 그나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당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도 창당은 생각을 못하고 계속 당헌 가입을 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박근혜 대통령도 실패하고 김무성도 오히려 지난번에 뛰쳐나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동훈만은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한동훈이가 창당의 기치를 내걸고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트럼프 임기 때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한동훈이가 우파를 장악하면 정말 가능이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죽었을 때 한동훈이가 우파의 기치를 내걸고 나서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창당을 하기 전에 트럼프를 한번 만나주는 거, 그것도 엄청 큰 힘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30명이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나서 당 대표로서 트럼프를 유일하게 한동훈만 만나주면 어때요? 그러면은 미국이 한동훈만 인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가 누가 되든 이준석이가 되든 누가 되든 아무리 큰 당을 가지고 있어도 트럼프가 안 만나주면 어때요? 그냥 깨지는 거죠. 우리 우파 국민들은 모두 한동훈이가 비록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한동훈 대표만 만나준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동훈 대표를 정상적인 우파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제가 볼 때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면 승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정면 승부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란 저 당은 40년 동안을 그 당직자들이나 바지사장 항우위원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번에 원내총무에 나오는 이현성 아닙니까? 모두가 김무성 절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그 당시도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전국에 조직이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다시 총괄선대본부장입니까? 그 직함을 줬죠. 마치 자기 후계자는 김무성 너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총괄선대본부장인가 뭘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전국 조직이 움직였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무성이 어딜 가장 먼저 찾아갔나요? 중국 갔잖아요. 결국 박지원, 김무성, 홍석헌 그리고 중국은 누구 세력입니까? 인류 땡땡 세력이고 하나님의 반대 세력, 즉 미국 트럼프의 반대 세력, 민주당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박근혜 대선 때도 김무성이 안 움직이니까 대선 올 수도 되었죠. 그래서 박근혜가 나중에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인가 뭘 명함을 하나 주니까 그때부터 전국 조직이 움직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누가 시켰나요?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시켰죠.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누가 시켰나요? 역시 강혜경과 명태균을 싸우게 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의 뒤를 캐내서 결국 윤석열이가 압박을 받아서 계엄령을 일으켰고 결국 강혜경과 명태균이 싸우게 해서 요거 전부 김무성 졸들입니다. 결국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자,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 쫓겨났습니까? 바로 김무성 졸개 권성동과 추경호 한편 아닙니까? 결국 한동훈을 배신자로 쫓겨낸 게 권성동과 추경호죠. 그리고 대선 후보 만들 때는 김문수와 한덕수는 한편입니다.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었죠? 김재현이가 김문수 밑에 붙어 있었고 이정현이가 한덕수 밑에 붙어 있었죠. 둘 다 한편입니다. 둘 다 한편이 되어서 누굴 쫓아냈나요?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 못되게 쫓아냈죠. 계속 한편끼리 얘들은 싸웁니다. 자, 부정선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부정선거 숨기는 건 누가 숨겼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를 갖췄습니까? 자, 결국은 부정선거 했던 그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없앨 수 없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교안이가 들고 나왔습니다. 김무성이가 한교안한테 야, 너 부정선거 들고 나와 하니까 한교안 좋다고 지금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재판이 누굽니까? 재판이 김무성, 박지원 한편 아닙니까? 노태학 아닙니까? 노태학이가 부정선거 없었어 라는 재판을 딱 내렸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선거 없었다는 면죄부를 받았죠. 그래서 이들은 부정선거 다 없애고 오히려 한교안한테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라고 해서 부정선거 면죄부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문재인 정부 때 노태학이나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김무성이나 한편 아닙니까?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감춰왔고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계속 보세요. 한편끼리 서로 싸워서 진실 국민을 속이고 한동훈을 내쫓아내고 자, 한편끼리 계속 싸워서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김건희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고 계속 한편이 싸우는 겁니다. 결국 김무성은 지금도 한편을 싸우게 해서 국민의힘 누굽니까? 다 한편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거기에 사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중립의원들의 47명이 모두 단 한 명도 한동훈 편에 안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 107명 중에 한동훈 걔가 30명, 김무성 걔가 30명, 나머지 중립이 47명인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못 깨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한동훈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면요. 한동훈 차기 총선에서는 공천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한동훈이가 정통 우파를 하려면은 한동훈이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트럼프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가장 최저 21%일 때 완전히 국민의힘이 죽을 때 한동훈이가 치고 나가야죠. 여기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미국 트럼프가 도와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편에 서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하고 김무성도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한동훈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지금은 당헌에 가입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한동훈이가 또 탈당을 하면은 한동훈이 따라서 나오면 되니까요. 결국 한동훈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헌 가입을 우선은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이가 우선 부딪혀보고 우선은 한동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부딪힐 것 같습니다. 부딪혀서 거기서 또 억울하게 또 쫓아내면은 그 쫓아내는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한동훈이가 새로운 당을 한번 창당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나을지 그것은 한동훈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당헌에 우선 가입해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제가 가장 일본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실망한 것은 중립의원 47명이 김무성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어떤 선택을 한동훈이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당헌 가입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